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동시에 가장 학대당하는 고양이 이야기를 해볼게. 이름은 다들 들어봤지? 슈레딩거의 고양이. 근데 너네 이거 알아? 이 고양이는 1935년에 태어난 이후로 단 한 번도 상자 밖으로 나온 적이 없어. 100년 가까이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갇혀있는 거지. 자, 상황부터 세팅해보자. 철제로 된 튼튼한 상자가 있어. 그 안에 귀여운 고양이가 있지. 그리고 상자 구석엔 아주 무시무시한 죽음의 장치가 있어. 방사능 물질이 든 유리병, 그리고 망치. 1시간 안에 방사능 원자가 하나라도 붕괴하면 망치가 유리병을 깡하고 깨트려. 그럼 독가스가 나오고 고양이는 죽어. 붕괴 안 하면 고양이는 살겠지. 자, 1시간이 지났어.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는 어떤 상태일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죽었거나 살았거나 둘 중 하나지라고 하겠지? 근데 당시 양자역학이라는 신생 학문을 들고 나온 천재들은 이렇게 말했어. 아니, 고양이는 죽어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중첩 상태야. 네가 상자를 여는 순간 우주가 주사위를 굴려서 상태를 결정하는 거지. 이 소리를 듣고 한 남자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어. 바로 이 실험을 만든 에르빈 슈레딩거야. 여기서 첫 번째 반전. 슈레딩거는 이 고양이를 양자역학을 설명하려고 만든 게 아니야. 오히려 양자역학을 박살내려고 만든 아주 치명적인 독설이었어. 야, 니들 논리대로라면 고양이가 좀비가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 니들 이론은 쓰레기야 라고 외치려고 만든 자폭 테러였던 거지. 자, 시간을 좀 더 뒤로 돌려보자. 1920년대 물리학계는 그야말로 쇼미더머니 결정전이었어. 한쪽엔 뉴턴 형님이 세워놓은 클래식파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가 있었지. 이들의 모토는 이거야. 세상은 정해진 법칙대로 아주 우아하게 돌아간다. 원인만 알면 결과는 무조건 하나여야 한다는 결정론의 수호자들이었지. 근데 반대편에 아주 무서운 신인들이 나타나. 닐스 보어와 하이젠베르크 같은 녀석들이지. 얘네는 코펜하겐 해석이라는 걸 들고 와서 깽판을 쳐. 아저씨들, 작은 원자의 세계에선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확률입니다. 우리가 보기 전까지는 이놈이 여기 있기도 하고 저기 있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킹받는 소리냐면 네가 뒤돌아 있을 때는 내 뒤에 있는 침대가 침대 모양이 아니라 그냥 확률의 안개 상태로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야. 네가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그 찰나의 순간에만 들켰다 하면서 침대 모양으로 짠 하고 나타난다는 거지. 슈레딩거는 이 소리를 듣고 진짜 토가 나올 정도로 싫어했어. 그는 물리학이 철학이나 마술이 되는 걸 참을 수 없었거든. 그래서 슈레딩거는 양자역학의 대장 닐스 보어를 찾아가. 며칠 밤낮을 밥도 안 먹고 싸워.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 슈레딩거가 스트레스로 병이 나서 누워버릴 정도였어.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보어는 침대 막까지 쫓아와서 보리차를 건네며 이렇게 속삭였대. 에르빈, 몸은 좀 어때? 근데 자네의 양자 중첩은 이제 인정해야지. 와, 이건 진짜 공포영화 빌런 수준이지? 결국 태어난 슈레딩거는 칼을 갈았어. 이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한 방에 보낼 필살기, 그게 바로 고양이 상자였지. 슈레딩거의 진짜 논리는 이거야. 보어, 내 말대로 원자가 중첩 상태라면 그 원자의 목숨이 달린 고양이도 중첩되어야 하잖아. 자, 대답해봐. 세상에 죽어있으면서 동시에 살아있는 고양이가 어딨어? 없지? 그러니까 내 이론은 현실에선 말도 안 되는 판타지일 뿐이야. 이걸 논리학에선 귀류법이라고 해. 상대방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여서 거봐. 고양이가 좀비가 된다니까? 내 이론이 틀린 거지 라고 팩트 폭격을 날리는 거야. 슈레딩거에게 고양이는 양자역학을 죽이기 위한 자객이었어. 이 고양이 논문을 읽고 세상에서 제일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 바로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야. 아인슈타인은 슈레딩거에게 편지를 보내서 에르빈, 자네의 고양이 예시는 정말 완벽하네. 보어 녀석의 코를 납작하게 해줬어 라며 덩실덩실 춤을 췄지. 아인슈타인도 나를 안 본다고 달이 없어지냐라며 보어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이거든. 둘은 아주 기세등등했어.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슈레딩거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 보어는 보통 천재가 아니었거든. 보어는 고양이 역설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받아쳤어. 에르빈, 고양이가 중첩되는 게 이상해 보여? 그건 자네 머리가 낡아서 그런 거야. 그리고 사실 고양이는 중첩될 틈도 없어. 여기서 결합근남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와. 원자 하나는 아주 외로워. 아무도 없지. 그래서 혼자서 나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지롱 하고 중첩 파티를 벌려도 아무도 몰라. 근데 고양이는 원자 수조계로 이루어진 거대 도시야. 고양이 몸에서 나오는 열기, 공기 분자와의 충돌, 심지어 상자 밖으로 새어나가는 미세한 진동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관찰자 역할을 해.
우주가 고양이를 0.000001초마다 계속 체크하고 있는 거야. 야, 고양이 너 지금 살아있어? 죽어있어? 이렇게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순간 양자역학적인 마법은 유리창 깨지듯 박살 나버려. 그래서 우리 같은 큰 물체들은 절대로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거야. 보어는 슈레딩거의 공격을 역이용해서 왜 우리 눈엔 양자역학이 안 보이는가를 설명해버린 거지. 슈레딩거는 자기 무기에 자기가 찔린 꼴이 됐어. 결국 이 싸움은 어떻게 끝났을까? 1927년 솔베이 회의부터 시작된 이 천재들의 전쟁은 수십 년간 이어졌어. 아인슈타인과 슈레딩거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나온 실험 결과들은 잔인하게도 모두 보어의 손을 들어줬어. 세상은 정말로 확률적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야. 슈레딩거는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대. 내가 그 빌어먹을 고양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아니었는데 자기는 양자역학을 까려고 만든 예시인데 정작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랑 고양이만 기억하고 심지어 그걸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아이콘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억울했겠어. 자기가 평생 부정하고 싶었던 이론의 앰베서더가 자기가 만든 고양이가 되어버린 거지. 이건 진짜 역사상 역대급 아이러니야. 그런데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야. 슈레딩거가 말도 안 되라고 외쳤던 그 중첩 상태가 100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미래를 바꾸고 있어. 바로 양자 컴퓨터야. 슈레딩거는 고양이가 죽으면서 동시에 살아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우리 후손들은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비트가 0이면서 동시에 1인 상태를 만들어냈어. 그걸로 빛의 속도로 계산을 해내지. 슈레딩거가 비판하려고 던진 그 황당한 질문이 사실은 21세기 최첨단 기술의 설계도였던 셈이야. 결국 슈레딩거는 고양이를 상식의 세계로 구출하고 싶어 했지만 고양이는 오히려 우리를 상식 너머의 우주로 안내했어. 이 고양이는 단순히 죽었냐 살았냐를 묻는 도구가 아니야. 우리가 우주를 얼마나 좁은 시선으로 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대한 물음표지. 천재들의 싸움 구경하는 거 어땠어? 이제 어디 가서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죽었을까 살았을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해봐. 그건 중요하지 않아. 슈레딩거가 왜 그 질문을 던졌는지가 진짜 핵심이야. 그리고 그 고양이는 사실 슈레딩거가 보어 멱살 잡으려고 만든 자객이었어. 오늘 거 이해됐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 눌러줘.